요거는 좀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 보좌관님 나오시면. 네네. 법무부에서 그 일명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 네. 법무부에서 그거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네네. 그 실태조사 문건이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또 됐습니다. 예, 법무부에서 한 거는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됐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보도를 보고 관련해서 저희도 많이 다뤘는데 그거를 보면 최소한 저는 야, 요거는 조작 수사처럼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법무부는 뭐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예.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지 네. 저는 근본적으로 그 의문을 갖고 있어요. 네. 제가 뭐 그 구조, 지휘관계를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법무부에서 그 이른바 교정본부 산하에 있는 특별점검팀에게 특별점검을 지시를 장관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셨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가 지금 예, 이번 맞습니다. 언론에 그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예, 그 자료들이 이제 그때 작성이 돼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각종 녹음 파일과 그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 수많은 교도관들 당시에 이른바 호송 업무라든가 네. 그 개호 업무의 담당 그 진술을 다 받았더라고요. 다 받았습니다. 네. 다 받고 근데 당시의 녹취록의 내용과 사실 대조해가면서 네. 다 한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면 복수의 교도관이 개호 업무에 가담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질조사에 준하는 형태로 복수로 확인을 거쳐서 정리된 자료이고요. 네.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거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구나. 네. 그래서 그때 뭐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고검에서 수사하잖아요, 지금. 감찰을 지시했고요. 네. 정식으로 이제 감찰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네. 아시다시피 감찰 지금 현행 그 법 규정상 검사의 감찰은 제일 전직 검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검사의 감찰은 대검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대검의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검의 감찰을 지시해서 지금 현재 그 대검이 서울고검에 내리고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감찰 진행 도중에 형사법 위반 그러니까 범죄죠. 네.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가지고 수사로 전환돼서 네. 지금은 수사가 예. 진행되는 상태인데 네. 단지 이제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일부 이제 진술의 부족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성이 되면 아마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가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수사 역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다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기초 조사를 하는 단계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제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나 진짜 제 마음이 그 마음이야. 저 미치겠거든요. 저는 솔직히. 네.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네. 뭐 보좌관님한테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런데 좀 서운해요. 예.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진짜 네. 너무 명백한데 제가 제 판단에는. 네, 그래서 또 어쨌든 공직자로 임명되는 김에 탈당도 했는데 아예 검사로 임명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할까 지금 그것도 고민입니다. 아 이게 그렇게 어렵나? 이거 지금 다 내가 볼 때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너무 명백하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이 해당 검사들 빨리 처벌 받고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연히 공소 취소돼야 되고 그렇죠. 뭔가 좀 그런. 근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법상 감찰 자료가 감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공개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다만 그러면 이건 도대체 이 법무부 감찰은 어떻게 나왔냐? 이건 감찰은 아니고요. 내부의 특별 점검이었고 네. 특별 점검이 맞춰졌기 때문에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그건 또 아주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하영 부지사가 이른바 술 연합 파티가 있었냐 없었냐 관련해 가지고 국회 위증. 상임위에서 위증을 네. 했다라는 혐의가- 혐의로 예. 재판. 저기 교섭단체에 속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고발을 하셨고 네. 그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에서 기소를 한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진실 발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내부 자료를 하더라도 법원의 명령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명령에 응해서 협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네. 법무부에서 제출을 하게 된 것이고 근데 이게- 그 검사들이 갑자기 그냥 판 깨고 나가버렸잖아요. 아니 그 법무부에서는 솔직히 그런 거 보면 화 안 나나요? 그래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 해당 검사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아. 인사조치했고요. 와 나는 진짜 너무 열받아 걔네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직자 그게 꼭 검사에 한정하지 않고 공직자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그렇습니다. 언행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그 감찰을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때 그 직후로 바로 지시했으니까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수원고검에서.
몇 달 정도 된 거예요? 한 2달 됐나요? 2달. 네. 그러니까 왜냐면 감찰 얼굴이 지금 너무 빨개지셔가지고 약간 좀 차분하게 화가 많이 가겠습니다. 화는 저만 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제 감찰 저도 이제 경찰 내에서 공직 그 내에서 감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감찰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고 네. 일단 자료 제출 요청을 해가지고 예. 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가려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쭉 2달이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빨리 수사를 해서 그 자료를 없애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해서 수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저도 법- 뭐 아니, 비슷한 법정- 마음에서 지금 수원고검에서 하는 감찰은 법정 집단 태정에 따른 그 감,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네. 관련된 겁니다. 예. 아, 그러면 연호술 파티 연호- 말고 연호수 파티는 서울고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한참 됐고. 서울고검은 이미 지금 수사로 진행 중이고요. 아 수사로 진행. 예. 예. 수사 근데 진행되고 이제 이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게 네.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고 공수처가 신설되면서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하면 안 때문에 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려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공수처에 여러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장 완결된 형태로 정리한 다음에 음. 이건 즉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숙성 단계다 이렇게 제가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좀 편히 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 네. 검찰이 지금 같은 그런 일들, 뭐 조작 수사 해가지고 대한민국 근간 다 흔들고 결국 내란까지 이어지고 그렇죠. 이런 짓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 게 검찰 개혁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정부 입법안을 통해서 과연 조작 수사 그리고 정치 수사 이건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세간에 존재하는 궁금증을 제가 우리 정치보좌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설명을 듣는 네. 그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도저히 난 듣다가 못 참겠다 하시면 우리 검사님도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경찰님도 말씀하셔도 되고 네. 공소청에 네. 추가 입건 요청 권한을 줘서 대북 송금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왜 열어뒀냐라는 지적이 있어 보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입건 요청이에요.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이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범죄를 수사하다가 이제 끝을 내고 공수청에 사건이 넘어갔어요. 근데 공수청에서 보니까 왜 이거를 누락했지? 예를 들면 이게 그 정치적인 사건만 봐서 그러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뭐 이렇게 요즘에는 범죄가 이어져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져서 흐르는 경우인데 왜 이 한 사건 요 부분을 누락해가지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이거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건 요청입니다. 근데 이건 요청을 받은 기관이 당연히 수사기관이잖아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게시할 게 아닌데 네네네. 그러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끝을 내면 네. 추가 입건 요청을 했어. 네. 그런데 중수청에서 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예를 들게요. 김성태를 입건했어. 네. 그런데 공소청에서 야 이재명도 추가 입건해. 라고 해가 아니에요. 아니 추가 입건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요청을 해. 네. 네. 해주는 걸 요청한다 했어. 네. 그런데 중수청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재명이랑 관련이 없어.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입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이 수사가 네. 어차피 또 공수청에서 영장 청구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기소도 해줘야 되고 네.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내 수사가 다 망칠 것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요청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보태도 될까요? 보태요? 네네. 네. 너무나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경찰에서는 그래서 영장으로 길들이기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장으로 복수한다. 예를 들어서 뭔가 지휘를 하고 뭔가 시켰는데 예.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합니다. 이거 그거 봐. 봐라. 네, 이거 봐라. 제대로 안 하네? 라고 기각을 합니다. 그거 그래서 봐. 지금은 이제 지위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경찰서 내에서 막 영장을 청구했는데 계속 기각이 돼요. 2번, 3번 기각이 되면 눈치를 채는 겁니다. 아, 내가 지난번에 뭔가를 안 했었구나. 그리고 내 사건만 기각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있는 사건들을 다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얘기를 하죠. 야, 그만해라. 그거 좀 들어줘라. 야, 너 때문에 우리 경찰서 사건 하나도 못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유, 그럼 이 입건 요청이 뭐라고? 이거 그냥 입건 시켜주자. 뭐 문제가 있으니까 입건하라고 했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길들이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얘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그거 없어도 돼요. 아, 근데 그거 와, 야, 이 조율이 되네. 아니 없어도 돼요. 근데 그거 없다고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게 없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영장 길들이기 못해요? 가능성을 줄이는 아니 거죠. 그냥 보안수사 요구 계속하면 됩니다. 맞아요.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안수사 지금 요구 아니 그러니까 왜 저기 내가 김성태 말고 이재명도 입건하라 그러는데 왜 안 해? 계속 보안수사 요구. 보안수사 요구. 그러니까 길들이기 할 수 똑같은 있는 얘기예요. 방법을 줄이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확하게 지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고. 근데 애매모호하게 보안수사 요구만 해요. 아 얘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거보단 차라리 이거 입건해. 아 누가 입건 요청했는지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경찰이 그런 부당한 지시임에도 수용을 했다면 수용한 사람이 누군지도 분명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수용을 안 했다면 안 한 사람이 누군지도 분명해지고. 네.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근데 이런 책임과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러니까 분리를 저희- 하면 네. 네. 수사권이 뭡니까? 수사를 개시할 권한 있잖아요. 맞죠. 개시하고 맞습니다. 진행하고 종결할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개시하고 진행하고 종결할 권한을 다 가진 건 검사예요. 지금의 검사.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의 검사예요. 지금 아니죠.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소가 수사의 종결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경찰이 무슨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수사의 종결은 자, 기소와 불기소라고. 네, 잠깐만요. 자. 자, 이게 또 내가 이래서 토론을 싫어해. 제가 지금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러면 수사의 진행에 검사의 협조 없이 가능해요? 아, 그건 이따 또 나올 네, 거예요. 네.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하죠? 영장이 없는데. 아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럴 수밖에 없으면 검사제도 폐지하고 경찰한테 다 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게 검사제도 검찰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네.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왜 위험한가요? 우리가 그걸 얘기해야 돼요. 왜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왜 위험하냐면 누구를 죽인 것인가를 정할 수 있어요. 수사관이라는. 이 이른바 타겟이죠. 예. 그다음에 그 타겟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점에 요리할 것이냐. 그걸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검사가 정할 수 있나요? 이제 공수처 검사가? 그 이야기 이따 또 못해요. 나올 거니까. 네. 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주시고. 약간 좁혀서 얘기가 예. 가는 게 네. 이해가 더 편하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보좌관님은 네. 입건 요청 권한이라는 것은 책임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결국은 안 들어줄 수 없다. 요청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강제이고 수사 개시부터 개입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려하는 쪽에서는 야, 이거 대북 송금처럼 김성태 주가 조작을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집어넣고 다 예. 엮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에는 네. 결국엔 1차 수사기관과 검사가 짬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짬짬이가 되면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그럼 이권 요청을 굳이 두느냐? 사건의 암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입건을 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그거를 전혀 입건하지 않고 네. 예를 들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 네. 당연히 이거를 살인미수로 입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중상회로만 입건해갖고 던져요. 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더 큰 범죄. 얘가 뇌물을 저질렀는데 뇌물이 아니라 그 밑에 조그만 범죄. 뭐 이렇게 무슨 사기 같은 것들만 묶어가지고 보내요. 네. 근데 그 사기로 편취한 돈을 뇌물로 줬어. 네. 근데 뇌물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뇌물을 전혀 입건을 안 해요. 이걸 우리가 예전에 치면 검사가 모든 권한을 가졌을 때 이른바 검사가 가르마를 탄다 그래요. 아주 경미한 범죄만 살짝 입건해가지고 수사한 다음에 그냥 기소를 해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중대한 범죄 같은 것들은 다 묻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 이제는 경찰이 모든 수사기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경찰의 수사의 최종 결과를 리뷰하는 입장에서 왜 이걸 누락했지? 그럼 요청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요청했는데 거부했다. 그 거부의 기록이 분명히 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게 사건의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보안 수사 요구로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탁금지법만 했어. 사실은 뇌물이 되는데 청탁금지법만으로 했어요. 갔을 때 이거는 수사가 더 필요한데 보안 수사 요구.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보안 수사 요구하면 그걸로 가능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는 검찰이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자고 하는데 또 결국 하는 얘기는 이거 봐라. 네. 요만큼 떼서 줬더니 경찰이 이만해지니까 경찰이 오케이, 견제해야 알겠습니다. 된다. 네. 한쪽으로 얘기가 가는 각자의 거죠. 논리는 이미 다 설명된 것 같아.
판단은 각자의 몫인 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드려야 될 질문이 지금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아이, 드리면 그만해. 한 말씀이 벌써 지금 그만해요. 네 번째입니다. 예, 다음 질문 갑니다. 네. 근데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아, 분위기가. 나는 놀아도 되겠어. 나는 출근 맛이에요. 자, 이제 각자의 논리는 다 전달됐어. 아, 요거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 전달이 됐고 네. 이제 판단은 각자의 몫인 거고. 자,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지적을 했던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왜 이번에 정부 안에는 남겨뒀냐 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그 특사경 수사지휘권은 조국혁 신당의 당론발의 법안 12분 전문이 참여한 당론발의 법안에도 당연히 있었던 건이고요. 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다음 그런 두 번째는 얘기는.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사경의 수사지휘는 이건지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건지휘. 그러니까 뭐냐면 수사를 스타트할 때 저희 이거 수사해도 돼요라는 걸 허락받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외의 수사 지휘는 당연히 전제된 거예요. 대통령님은 그거를 반대한 적이 없고요. 부처에서도 당연히 그거를 원칙적으로 원합니다. 다 모든 부처가 지금 다 의견 조회를 저희는 했어요. 다 지금 특사경 수사 지휘를 원합니다. 근데 아주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금감원에서 불법 사금융을 단속해야 되는데 잠깐 천천히. 네 불법 사금융 있잖아요. 아, 이른바 불법 사금융. 네 불법 사금융을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 시작을 좀 하고 싶어요. 단속 시작을 하고. 근데 이런 싶은데? 것까지 꼭 검사한테 먼저 허락받고 해야 됩니까예요. 지위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른바 발제를 하셨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니 뭐 굳이 뭐 게시하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주가 조정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네. 주가 조정 얘기는 최종적으로 이걸 갖다가 잘못해서 이건해가지고 수사 개시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파장이 있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거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자. 그렇지만 불법 사금융 문제는 사안도 심각하고 그다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이건지를 폐지하는 걸로 갔고요. 네. 이거는 이제 과거로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지는 아닌데 그럼 뭐 어떤 지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이건을 했고 막 수사를 진행하는데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막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합니다 하고 중간에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너희들 근데 그런 방향으로 하면 혐의 성립이 어려워. 방향을 이쪽으로 트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사실- 꼭 사실- 검사가 꼭 해야 돼요? 그거를? 왜냐면 네. 최종적으로 그걸로 형사처벌을 해서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사람은 검사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죠. 그분들은 형사법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일반 행정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형사법의 전문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때 그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거기에도 오해예요. 다 법 네. 전문가들이 있다. 맞습니다. 이거를 왜 굳이 검사가 다 지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정 일반 절차에 관한 그 법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준수해야 나중에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 범죄 구성 요건에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채워져야 이 범죄를 입증하는 게 완성이 되고 뭐 지금 김용남 변호사님은 그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성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취약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면 특사경으로 계속 특사경 업무만 하시냐? 네. 그러지도 않아요. 네. 한 2년 근무하시다 딴 데 가시고 막 이러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누군가에 의한 지도로 계속해서 뭐 어떻게 보면 서포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네.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다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경찰 출신으로서 약간 서운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들었는데 뭐냐면 네. 대통령님께서는 그 인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느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건지라고 하죠. 이건지. 네. 그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반 경찰관들도 교통하다가 경비하다가 와서 수사를 한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여기저기 하다가 오지만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일반적인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경찰은 지위를 안 받는데 왜 이 사람들은 특사경이라고 해서 지위를 받아야 되냐라고 했더니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 장관께서. 네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있을 때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거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입건지로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검토해 보겠다라는 걸로 끝이 나고 맞아요. 네. 제일 마지막에 또 장관님께서는 그 지위가 없어지는 걸 전제로 또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네. 지위까지 없어졌는데 또 거기에서 뭐 범죄 재종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또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는 일반적인 지위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데 인지만 그거는 얘기를 그 한다. 국무회의의 회의 자료를 못
못 보셔서 그러는 거예요. 국무회의 회의 자료는 이건지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네네.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얘기가 그렇게 번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이건지이고 네. 그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경찰이 그러면 이건지가 있었느냐?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MB 때 있었어요. 근데 MB 때 그걸 폐지합니다. MB 때 이건지만을 폐지해요. 수사지 이권은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네. 앞으로도 만약에 특사경이 좀 더 이 수사에 관련된 전문성이 축적돼가지고 아, 그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면 또 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경찰도 거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폐지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두 분의 논리 다 전달됐어. 네. 평가와 판단은 각자의 저 몫입니다. 한마디만 더 붙여도 와, 될까요? 왜냐하면 뜨겁네. 나 이거 궁금한 게 좀 너무 네, 많아. 그렇죠. 딱 네.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네. 민주당 안에서는 지위라는 말, 상하 관계를 전제로 한 지위라는 말을 없애자는 겁니다. 맞아요. 특사경에 대해서 지원과 교육 또는 음. 지도 이런 말을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상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지위가 아니라 지원 또는 교육으로 하자라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위는 책임을 누가 질 거냐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에이, 근데 꼭 그렇지는 않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건 상하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에이, 그 위계가 최종적으로 생기지. 처분에 대한 결정을 누가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지휘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네. 자신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 갖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특상행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는 것이냐예요. 저는 그리고 맞다고 그런 봐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권한이라는 위원장님께서 게 결정하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권한이라는 각 게 꼭 부처에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는 또 지위의 개념도 들어가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각 부처의 그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과 그 부처 책임자가 결정하시는 거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 부처는 여전히 지금 단계에서는 검사의 지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지금 이게 질문이 소화가 빨리빨리 안 되는데 지금 다음 분들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빠르게 좀 할게요. 네. 요거 단답형으로 두 분 다 좀 준비해 주세요. 굳이 왜 고등 공소청을 두는 것이냐? 이거 괜히 고등 공소청을 둬서 검사들한테 자리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지금의 검찰 인프라 다시 말해 뭐 건물들 네. 이런 거 그대로 기득권을 가져가려는 꼼수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제기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 검찰을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닌 공소유지, 그렇죠. 이른바 소송의 상대 파트죠. 네, 공소유지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공소유지 전문가로 거듭나게 하자는데 왜 신급별 구성을 굳이 깨트리려고 하는지를 첫 번째 모르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지껏 고등공소청이 검찰권 남용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겠지만 대륙법계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검사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고등검찰청이나 고등공수청 그런 3단 구조를 안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소유지에 특화되고 전문화됐다면 법원의 단계에 맞춰서 그대로 두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눌 때 중수청을 어떻게 했죠? 중수청은 광역과 중앙 네. 2단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를 이거를 왜냐하면 거울의 수사기관은 꼭 3단으로 나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신급이 3신급이잖아요. 그리고 각 신급별로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해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상소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에 대해서 기소 불기소에 대해서 이른바 공소권 행사에 대해서도 내부 통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같은 기관에서 만약에 하면 경정이 될까요? 상급 기관으로서의 감독 기관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공소권 남용은 누가 통제하나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공소권 남용은 뭐 시민이 통제하면 돼, 뭐 법원이 통제하면 돼. 네, 수사미지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아예 기소 업무 자체에 대해서 부실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보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소권을 여러 단계에서 통제하자고 해놓고 굳이 갑자기 이거는 없애자. 이거는 좀 논리모순 아니냐는 거예요. 네,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통계로 보면 지금 지금 과거하고 달리 실제로 요즘 고등검찰청은 많은 사건에서 자체 경정을 합니다. 자체 경정 비율이 11%가 넘어요. 그건 아마 김은남 위원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자체 뭐요? 자체 경정. 자체 경정을 스스로 고치는. 스스로 네? 고쳐 기소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체 경정 사건 비율이 전체 그 사건에서 한 11%나 됩니다. 그러면 11%. 그 11%의 사건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 구제가 된 거예요.
그런 기능을 포기하자시는 건지가 의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죄송합니다. 검찰 개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직접적인 어떤 검찰 개혁과 간접적인 검찰 개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는 수사권을 빼는 거, 그 작용을 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굉장히 특권화되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없애고 일반적인 공무원으로 만드는 행정부의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신분 보장에서 보통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데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검사 징계법이라는 걸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뭐 공소청의 장이면 공소청장 해야 되는데 뭐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따로 이제 유지를 시켜준다든지 네. 아니면 또 하나가 이거입니다. 보통의 행정기구, 행정 국가기관에서는 다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네. 경찰청, 뭐 지방경찰청, 네. 노동청, 지방노동청 이렇게 헤드쿼터와 그 이제 지방 조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검찰청은 이렇게 자신들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이제 대법원, 고등법원, 그다음에 그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3단계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견제라든지 이런 거는 지방법원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소청에 둘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대공소청이라고 하는 대공소청이라는 대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다른 곳에다가 두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 재반박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이게 논리는 어느 정도 전달됐으니까. 자, 그리고 검사가 네. 법무부 직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왜 열어뒀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악몽이 왜 떠오르게 하느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한빵 시절에 그 악몽을 왜 떠올리게 하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요? 예, 지금 당장 법무부의 업무를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최고의 법무참모입니다,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 집단이어야 돼요. 네.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 법률 전문가들 집단 중에서도 지금 변호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데가 검찰청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시험으로서 법률 전문가 자격을 부여한 그 자격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당연히 검찰청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인력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법무부의 업무가 뭔지를 볼까요? 법제 업무가 있어요. 당연히 국가에서 어떤 법을 만들 때 네. 법제 검토 업무가 있고 그다음 구체 소송 관련된 업무 뭐 아시겠지만 뭐 론스타라든가 네. 그런 게 또 다 법률 업무예요. 인권국 업무 그것도 법률 업무. 예. 그렇잖아요. 네. 교정 정도가 법률 업무가 꼭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러다 집행 보니까 업무지. 그렇죠. 집행 업무. 형집행 업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정에는 당연히 또 검사들이 실제로 일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이 기본적으로 법률 업무이고 그다음에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법률 정책을 하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형사와 관련된 실제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검찰청이에요. 이른바 검찰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무 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나중에 이 법제 연구 업무에 들어와요. 그래갖고 우리가 실제로 그 소송도 수행해보고 업무도 진행해보고 해봤는데 여기서 이러이러한 제도적 허점들이 있더라.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막연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이분들이 법무부에서 법제 업무로 들어오잖아요. 연구 업무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과장을 하고 뭐 아니면 그 밑에 소속 검사를 하고. 근데 그게 다 검사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 동의하잖아요. 우리 검사님 빼고는 맞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김한빵, 네. 김한빵. 박성재, 네, 그렇죠. 검찰들이랑 다 해갖고 도르륵 해갖고 긴거리 거 다 덮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짓 좀 이제는 하지 말자. 네. 그래서 법무부 직원까지 왜 검사를 들이냐 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네네. 한동훈도 시절에도 이제 그 문제가 많았고. 네네. 요런 이제 문제 제기로 시작된 게 검찰 개혁이니까 네. 요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칸막이를 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확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대? 기본적으로 법무부에 네네 외부 채용 변호사들을 그 이른바 변호사 경차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 변호사 경쟁 채용으로 사무관 등으로 채용하는 그 업무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점차 확대해 나갈 거예요. 아 그쪽을 네. 그렇지만 아예 또 칸막이를 쳐가지고 틀어막는 게 과연 현업에서의 문제점들을 정책으로 반영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냐. 실무적으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무부에 근무하는 그 검사 그 사실은 이제 좀 선발 개념으로 이렇게 법무부 근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역량을 가진 법조인을
그 임금에 쓸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뭐 그게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검사 월급 정도 받으면서 그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 다른 법조인은 이미 그 검사 월급보다 로펌이나 이런 데서 훨씬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검사 파견을 다 한 번에 일시에 다 중단하고 이걸 외부 채용 인력으로 채우자. 그러면 인건비를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사람의 그 맨파워가 확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지 않을 것 현실적으로는. 같은데요? 법무부 들어가고 싶어하는 법조인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아니, 말씀 그 그래서 월급에- 맨파워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아까 지금 좀 보충 설명드리면 네. 예를 들면 이른바 이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들 모시려고 그러면 저희가 모시는 기준으로 맥스로 잡고 있는 게 170%예요. 그 직급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의 170%를 가산하는 겁니다. 그래도 모시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 근데 그래도 말씀드리니까 좀 다행인 게 네. 그 겸직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건 그건 동의하시네요. 동의하시는 것 네, 같아요. 당연하죠. 자의란 그건 당연합니다. 생각이 네. 들고요. 그거 한꺼번에는 절대 못 끊어요. 현실적인 문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네, 공감을 같아. 하니까. 네. 공감하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처음으로 미소 띕니다. 방향성만 같아도 이제 맞아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검찰청, 그러니까 공소청을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전부터 아니 거의 그 검사들한테 장악이 됐다. 법무부는 검사들한테 장악이 돼서 사실상 공소청이든 검찰청이든 지휘 감독을 견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비판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뭐 방향성이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꾸만 또 저한테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하시는데, 자,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를 듣겠다는 자리였어. 어제는. 오늘은 정부 입법안에 예. 설명은 들은 자리라고 내가 분명히 애초에 그냥 얘기를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의 발언권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꾸만 네. 우리 경찰님 입틀 막한다고 지금 아니, 난리가 아니야. 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선언하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논리로 이런 법을 만들었고 어떤 논리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예를 들어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이 시간에 네. 질문 하나 더 하는 게 더. 예. 클로징 대. 알겠습니다. 네. 이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못 다뤘습니다. 근데 큰일 났네. 이거 더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요거만 할게요. 네. 뭐 더 이상은 뭐 못할 것 같아서. 중수청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른 수사기관보다 중수청을 우위에 있게 한 것. 그게 뭐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다. 네네. 그래서 다른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네.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이첩 요청권하고 그다음에 우선 수사권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지금 중수청 법안이 저희 정부안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조국혁신당 안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안들에 다 들어와 있던 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 이첩 요청권하고 우선 수사권이 없었던 법안도 하나 있고요. 있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고려할 때 있는 법안에 좀 완화시켜서 자율적으로 좀 고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들이 꼭 이게 꼭 안 보내도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안 보내도 될 수 있도록 부과해가지고 뭔가 권한을 부여한 게 있어요. 일종의 왜 이렇게, 거부권이죠. 왜 이렇게 네. 절충적으로 했냐. 일단은 우선 수사권을 없앴을 때의 문제점을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죠. 그게 언제냐면 내란 사건이에요. 내란 사건에서 우선 수사권의 문제로 수사권 충돌이 벌어지니까 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수사권이 어디에서 먼저 수사할지를 정리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장을 발부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독일 같은 경우는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해결해 줍니다. 그냥. 검사가 너가 해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줄 수 없잖아요. 이제 아직 이제 검사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가장 분명한 방법은 법으로 그냥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경우엔 포괄적 수사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괄적 수사권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특화된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 근데 그것도 법무부에 나오면 못 믿겠으니까 경찰과 같이 행안부에 놓자는 거잖아요. 행안부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어떤 요 영역에서만
전문성을 갖고 뛰는 그런 수사기관을 만들자고 했으면 거기가 그 수사를 우선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거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70년 동안 경찰과 검찰이 싸워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러니까 서로 빛나는 수사는 내가 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은 수사는 넘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검찰과 경찰 관계에 있어서 이게 그 사건 가로채기, 검찰이 경찰 사건을 가로채기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정말 맛있고 예쁘고 그다음에 아주 잘 익은 그런 과일들만 톡톡톡 따가는 거예요. 네. 따가가지고 이거 내가 농사 지은 거야라고 하면 어떤 경찰이 수사하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농사 짓고 싶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건 가로채기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70년의 결과가 뭐였냐? 결론이 뭐였냐? 먼저 수사를 시작한 쪽에다 주자. 그러면 누가 먼저 수사했는지 어떻게 아냐? 강제 수사권. 그래서 영장을 먼저 신청했거나 검찰은 영장을 먼저 청구했거나 한 곳에다가 주자라고 했고 그게 아주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그래서 정착됐나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정착됐어요. 네, 내란 때? 네, 잘 아니죠. 내란 때 어떻게 했나요? 협의를 했잖아요. 내란 때 어떻게 했어요? 내란 어떻게 했냐면요. 사실은 내란 때 검찰이 김용현을 긴급 체포해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래서 약간 억울해요. 검찰이 그냥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억울해도 드리는 이거 말씀이 받아들이겠다는 법률로 거예요. 정해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저 말 안 끝났는데. 자, 잠깐만. 네, 마무리 짓고. 네. 네네네. 아니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그거를 근데 그 억울했죠.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더니 그걸 보고 김용현을 긴급 체포를 해버린 겁니다. 네. 우리 뺏긴 거죠. 그러나 이 경우는 중수청과 경찰이잖아요. 둘 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누가 하든 잘하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봐주려고 갖고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예전에 경찰에서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때요. 검찰에서 딱 보고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한참 갖고 있다가 여론이 조용해지면 불기소를 했어요. 덮어. 네, 덮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건을 암장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곳에다 줘야 된다. 그 기준은 수사를 먼저 한 곳, 그리고 그거는 강제 수사를 먼저 한 곳. 이것이 경찰과 검찰이 70년간 싸우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네. 그게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또 이거를 또 여기는 왜 70년 특별하게 전으로 했느냐?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수청은 검찰이 아니에요.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습니다. 네. 그냥 중수청도 하나의 수사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자꾸 중수청을 검찰로 전제하고 그 안에 검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오해하면서 보시면 왜 다시 또 검사한테 힘을 실어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부 안에서도 이제 저 이번에도 보면 뭐 8대 범죄냐 9대 범죄냐 뭐 6대 범죄냐 뭐 이렇게 논의가 많았지만 갑자기 2대 범죄에서 왜 이렇게 늘려? 김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법안에는 8대 범죄였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누구죠? 조국혁신당이 대표 발의한 그 법안이 7대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6대 범죄입니다. 그럼 민주당 도대체 늘린 안은- 겁니까? 줄인 겁니까? 민주당 안은 4대 범죄였습니다. 8대 범죄였고요. 아닙니다. 가장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마약 대형 참사 내란 외환 8대 범죄였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4대 범죄로 논의해 달라고 해서 4대 범죄를 논의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공식 요청은 4대 범죄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4대 범죄로만 하자고 했었어요. 네. 근데 검찰개혁 추진단 안에 그 여러 부처가 같이 와 있는데 거기서 논의하면서 갑자기 9대로 확대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다음 저희가 또 해야 될 예. 코너가 있는데 지금 다 망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뭐 토론 시간은 아니었고 정부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을 했던 겁니다. 그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지은 대변인님 또 다른 방송 가서 발언권 안 줬다고 또 욕하실 테니까 내일 시간 되시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예.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아주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검사님이 발언을 많이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나도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결론은 이제 곧 날 텐데 그 전까지는 저는 다양한 주장들, 다양한 존재하는 논리들을 다 들어보자는 주의자입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야죠. 그래야 저 논리가 나는 이래서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사실은 정부 안대로 가도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예요. 이게 시행착오가 없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연방 국가가 아니고 단일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관할권 문제가 크게 부각된 적이 없어. 거의 관할 문제가. 근데 네. 이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1차 수사 기관도 경찰 생기고 뭐 중수청 생기고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몇 년 전에 공수처 생기고. 공수처도 생기고 네. 그거 내일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네. 네네. 이게 관할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예,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내일 나와서 꼭 하시고 싶으면. 처음으로 입 열었네. 예.